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남편 얘기 들어봅시다. 네. 진짜. 지금은 택배를 하잖아요. 네. 무슨 택배가 이렇게 밤늦게 와서 하면서 택배 사칭에는 사기가 많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착불비인데 제가 계좌번호로 송금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럼 또 본인 돈으로 메꾸셔야 되는. 저기 지금 택배 일을 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2달. 술은 그 전부터 계속 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뭐 어떤 스트레스? 마트에서 판매종을 하다 보니까 그 정해져 있는 가격은 1,000원짜리 가격인데 500원에 주세요 그래요. 1,000원짜리를. 그러면은 못 드려요. 그러면 안 사요. 가버리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과일도 있잖아요. 들었다가 살짝 넣는 게 아니고 툭 던지세요. 당장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멍이 들거나 그래 판매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희한테도 스트레스죠. 남편분 그 과일을 탁 던졌을 때 그 과일 주인은 사장님이잖아요. 지금 거기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남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일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마트에서 늘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견디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같은 업종의 모임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만두는 건 저만 그만두고 그분들 역시 술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술 때문에 또 겪었던 일이 있어요? 네.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도요. 퇴근하고 오면서 조리원에 오면서도 술을 사갖고 오던 사람이에요. 조리원에서도 술 마셔? 네. 반입이 안 되지 않아요? 조리원에? 그러니까 뭐 옷 같은데 이렇게 넣고 오고 야, 그리고 술 또 좋아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만삭 때 술이 너무 취해서 길거리에 뻗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왔는데 부축하고 오다가 주차장에서 같이 넘어졌어요. 만삭 때? 너무 근데 이제 제가 아기 다칠까봐 아기 보호하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넘어졌는데 너무 화도 나고요. 쳐댄다. 예, 이 사람이 얘가 뭔 인간인가 일이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집에서 아기 자고 있는데 그 아기 위로 넘어졌어요. 아기 막 놀래갖고 아이고. 새벽에 자지러지게 울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술 그래서 제가 자제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일어나라 너 뭐 하는 거냐고 나가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눈을 버럭 뜨더니 왜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안고 있는데 저한테 베개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어머. 술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술김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 그래? 미안해.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녁 때만 되면. 네, 근데 또 다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술을 먹게 되고 6년 전에 역시 술을 먹고 길을 걷다가 100km 달리는 차하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100kg요? 네. 와. 그럼 100kg면 진짜. 목숨이. 보름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네, 의식이. 아니 그 정도 되면 술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뭔 스트레스를. 그 마트에서 사람 떨어뜨리는 그 스트레스와 아니 근데 저는 100kg를 오해해달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100kg에 부딪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자체도 저한테 스트레스였어요. 병원에 있는 자체는. 그러면 저기 병원에 2년 동안 움직이지 지금 말하는 거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이제 피해를 주위에.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위에. 많죠. 네, 술 먹고 뭐 진짜 실수하는 거는 뭐 허다하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놀고 있으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너 그렇게 놀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고 지방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혼자 나가서 술을 마셨나 봐요. 근데 길에서 또 뻗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저 이제 속상하실까봐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서울에 오셔갖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계까지 다 온 거예요. 네. 그렇죠. 하다 한계가 온 보면 거죠. 서로 말 놓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 참 장인어른 앞에서 그렇게 하기 진짜 힘들지 못하겠어.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지방 가면 또 술 마셔야 되니까. 지방 가면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잔 기울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혼자 나가서 술을 먹고 술집에서 계산하고 나와서 담배를 피다가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아니 근데 술을 먹고 길거리에 뻗어 있는 건 진짜 일생에 뭐 한 번 있어도 조금 진짜. 약간 이상한 건데 그게 이렇게 몇 번씩 있고 장인어른이랑 있을 때 그렇고 아니 만삭 때 그렇고 아니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야, 이건 당장 끊을 텐데. 무조건 술을 끊을 것 같은데. 끊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도 더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또 힘든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이거보다 더한 얘기가 또 있나요? 아니 보면 매일 술 먹는데 한두 가지겠어요. 네. 집안일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제가 자기야 나 뭐 이것 좀 해줘 뭐 설거지라도 좀 해줘 그러면은 나는 일하잖아. 나는 네가 일하잖아. 해, 네가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렇게 뭐 일할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도 그러면은 일 때려치고 있을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때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는 사람 저 깨워갖고 물 좀 갖다 줘, 물 좀 갖다 줘. 자고 있는데? 네네네. 단골. 원래 물 가지러 가면 스트레스 받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갖다 마셔라. 내가 무슨 네 몸종도 아니고. 그랬더니 안 갖다 줘? 그럼 나 안 먹고 잘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더라고요. 그냥 삐져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새벽에 한번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아기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는 새벽에 계속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기 자기가 좀 안아서 달래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저한테 당연하죠. 네, 저한테 아기 우유 안 주고 화장실 갔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침대에 그러고 누워 있고 아기는 누워서 그냥 말만 하는 거야? 네, 네. 그때는 화장실 간지 몰랐고요. 원래 애기 엄마가 애를 재워놓고 밖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은 애기 우는 소리 못 듣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아, 이거 본인이 좀 달래주면 되잖아요. 갓난아기를 두는 애기 아빠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안으면 다칠까봐 애기를 못 안게. 왜 다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아니, 왜 다쳐요? 그거는. 애기 안 하면 뭘 애기를 안 돼. 왜 남편들은 욕을 먹이려고 그래, 당신이? 저는 당연히 제가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냥 거기 놀러 온 손님이라도 안아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일단 가장 고치는 생각이 본인이 저지르시는 일들이 굉장히 흔히 있고 모든 남자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 생각부터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누가 35번 직장을 그만둬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네. 누가 아기를 안 안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하는 건 다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명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 아내분 일단 오늘 같이 나오신 뭐 지인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지인이 없어요? 네네. 여기 누가 얘기를 한숨 크게 했었는데요. 네. 다 지금 저희 애기 아빠 뭐 항상 같은 일로 이렇게 뭐 문제가 되고 하니까요. 다 등 돌린 상태예요. 그렇죠. 뭐 남편 일하는 친구- 동료가 있겠어, 누가 남편 있겠어. 친구 아내분도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지쳐서 남편한테 욱하고 만약에 결혼을 포기한다. 이런 상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상상은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럼 물어볼게요. 상상 한 번도 안 해봤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 여자가 좀 사랑받고 관심 뭐 받고 싶어 했을 때가 가장 그때 임신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마사지 이런 것도 해준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혼자 애 낳냐? 저번에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못 낳았다, 못 네네. 낳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기 낳다가 출산하다가 갈비뼈가 이제 골절이 됐었거든요. 네. 잘못만 하시다가. 아니요, 제왕절개를 했는데 예정일보다 3주 정도 좀 빨리 났어요. 그래서 아기가 아마 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째고 이렇게 내리려다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2대가 부러졌어요. 어이구야. 갈비뼈가. 네, 근데 엄청 힘든데. 네, 엄청 아팠어요. 진짜 숨쉬기도 이렇게 숨 쉴 때마다 막 그렇지. 제가 최근에 그리고 다쳐봐서 알거든요. 눕기도 힘들고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럼. 예, 저는 이제 신랑 퇴근하고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신랑은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번은 진짜 새벽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 못하죠. 네, 힘은 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그냥 그대로 침대에서 소변 본 적도. 아우, 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판매 종이다 보니까 일을 하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병원 보조 침대에서 자고 나면은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아니 거기서 편안하게 자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래 안 계세요. 그리고 병원 보조 침대에서 자면 누가 편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다 힘들죠. 아니, 잠을 못 자더라도 병원에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나 오늘 스트레스 받 그러면
계속 뭐 남편이 좀 뭐 고쳐지고 하면은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똑같은 일이 막 반복되고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간의 믿음하고 신뢰라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제일 근데 중요하죠.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데리고. 지금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오늘 얘기 쫙 들어봤잖아요. 어떠세요, 마음이? 그 정도로 내가 망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뉘우치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 오랫동안 직장 다니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열심히 노력할게. 지금까지 아니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끝낼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약속을 결혼 전에도 했고, 그럼. 예, 다른 직장 구할 때도 끊임없이 했을 거 그래, 아니에요. 믿겨지겠냐고요, 이게. 예, 이 지금 얘기가. 아내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죠. 지금 그만둔다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 택배 회사에.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마트로 돌아갈 건데 그쪽에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택배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택배 회사라는 건 사실은 좀 더 일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자유롭게, 그죠? 마트를 찾기 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건 어때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거기 들어가는 기름값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 기름값 그렇게 많이 들고 뭐 하더라도 그래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처럼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계속 돈을 버는 게 낫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트 일 구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니라고. 다른 일을 하고 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술, 중요한 술. 술은 지금 매일 먹는 거는 이제 줄여서 3일에 한 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2번이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술을 먹고 빨리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다. 근데 우리도 술을 몇십 년 동안 먹어온 사람이라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럼, 잘 그건 알고 핑계예요. 술을 안 먹고 자버릇 해야 돼요. 예. 알코올 의존증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근데 돼요. 제일 걱정인 거는 보면은 말을 되게 쉽게 하세요. 나한테 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제일 싫은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는데 그 진 거를 너무 평생 계속 져왔어. 그래서 그 진 게 익숙해서 또 져도 되는 거야. 이게 이 평생을 반복한 당신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또 내가 져야 되나 나한테. 진짜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럼. 지지 마세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끝으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딱 얘기해요. 자기 뭐 힘든 거 다 알고는 하는데 뭐 나도 이제 뭐 자기가 뭐 나한테 뭐 서운했던 거나 뭐 좀 바뀌었으면 뭐 하는 거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제발 그 술도 좀 줄이고 직장 새로 가면 여지껏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막 때려치지 말고 힘들 때마다 이제 애기 생각하고 파이팅해. 자, 홍준영 씨. 고민입니다. 남편분도 남편분대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지킬 가정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참 아내도 고민, 남편도 고민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남편! 인생에서 오늘이 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내한테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둘이 있으면 말 못하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 좀 하시죠.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못난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고맙고 우리 이쁜 아기 낳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모습 안 보이고 훨씬 좋은 모습으로 살게 노력할게. 사랑해. 자, 몇 회나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못하는 남자. 자, 보여주시죠. 35번의 직장을 옮긴 남자. 마지막 직장이 마트가 되길 바랍니다. 예. 뭐야, 197이야? 당연히 넘었지. 197이야. 197이야.